지금 아마도 저 그림을 저 그림이 단식 현장에서 연출되기를 아마도 누가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일 원할 텐데 네. 저걸 가지고서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특별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특별 강연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한번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좀 만류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보통이라면은 립 서비스라도 제가 찾아가서 뭐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찾아가서 하겠다 아니면은 뭐 걱정이다 뭐 단식은 이제 그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류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찾아갈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단식은 하긴 하는데 예.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식을 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도 참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식을 반대하자니 명분이 없고 단식을 그렇다고 지지하자니 이건 또 단식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지금 뭔가 이낙연 대표도 뭐라 답할 방법이 없는 상황 같아요. 네. 예. 참,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환 일정 맞춰가지고 탈진해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죠. 탈진해서 실려서 토요일 날 나올 수 간다고 없었다. 하네요. 토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까? 지금 예, 나왔습니까? 예. 토요일이면 며칠이죠? 토요일 9월 9일 날 소환에 응하겠다. 예, 수원지검에 9월에 출석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초에 원했던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막 너무 힘들고 단식으로 피폐해져 있어서 도저히 검찰에서는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원했는데 지금 그 작전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것 같죠. 네. 근데 9일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단식 열흘이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재명 대표 단식하시는 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참 마음이 그런데 제가 어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단식하시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보여?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누가 봐도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 단식할 때 그 상황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황 대표는 진짜 생단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말 진짜 걱정했어요. 저도 갔었는데 그 청와대 앞에서 노상에서 노숙 단식이었는데 추워가지고 그때 체온도 많이 또. 뺏겼고 그래서 정말로 바라보고 있으면 저 건강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6일째 단식 때 드러난 걸 보여줬고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김성태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이정현 대표 뭐 이런 분들 했을 때 일주일 때쯤이면 다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9일이면 단식 열흘이 넘어가는데 저 때 간다. 가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는 검찰 소환되면 항상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뭐 조서로 미리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묵비권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마 쓰러져 있거나 뭐 아니면 쉬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환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고 9일날 갈지도 체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체력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그 체력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뭐 우리 최원민 기자 후배 최원민 기자 이런 사람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립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아? 뭐 갔더니 감립차가 있더래요. 감립차니까. 근데 감립차는 다이어트 식품인데 과연 감립차는 칼로리를 못 접할 수 없을까? 감립차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된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민주당 사람들 얼마나 독하게 했습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김성태 의원 이런 사람들 단식할 때는 자기들이 뭐 감시한다고 계속 사람 보내고 그러니까요. CCTV도 달아놓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했는데 딱 지금 이재명 대표는 출퇴근 단식 물론 당대표실로 가긴 하지만 들어가가지고 신데렐라처럼 사라진 그 12시간 동안 뭐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단식이라는 게 의미가 사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곡기를 끊어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출퇴근 단식은 정말 전대미문의 방법이죠. 단식이란 말은 안 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절대 자기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사람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9월 9일 날 가는 것도 간다고 한 건지 절식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들어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참 답답했습니다. 김만배가 어저께 네.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커피 가짜 뉴스 가지고서 온통 온 난리를 치게 만들고 네. 그 뭐 JTBC가 어저께 사과를 했죠. JTBC가. 그렇죠. 뉴스타파도 사과했고. 예, 뉴스타파도 사과를 했고 온 언론들 다 망신시키고 지금 이렇게 희대에 정말 희대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뉴스타파는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72분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저렇게 나오면서 자기는 몰랐다. 녹음되는지 몰랐다.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나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했고? 그럼 안 했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또 잠깐 웃기는 게 예. 김만배 씨가 지금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검사는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건에 영향을 미칠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슬쩍 말을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왜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자기의 말이 자신의 발언이 마치 윤석열 검사가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된 신앙님의 녹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왜 바로잡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입장을 얘기할 낼 수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언론들만 바보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나오면서 사적 대화라고 말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서 자기가 그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워서 섬긴 뉴스타파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네.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면은 뉴스 접어야죠. 그런데 지금 마치 72분짜리 전체를 보면은 뭔가 다른 진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마치 5시에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뭐 공개해봐야 뭐합니까? 이 김만배가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는데. 그런 거죠. 이제 마치 이제 지금 약간 뉴스타파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운 프레임이 뭐냐면 대선 공작 프레임, 제2의 김대엽 사건 프레임이 가장 무서운 건데 그냥 김만배는 혼자 그냥 헛소리를 한 거고 신앙님은 그거를 몰래 녹음해서 특종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보도했다. 예. 약간 또 이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신앙님의 개인 일탈. 개인의 그냥 그러네. 무지몽매한 일탈로 그리고 뉴스타파랑 JTBC는 순진해서 그냥 속아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예. 또 지금 김만배 씨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 대장동 그림 그리던 실력으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대장동 그림 그리던 실력으로 또 이제 이번에 벌어진 판을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이번엔 그거를 누가 믿어줄까? 과연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잡아놔야 되거든요. 사람을 잡아놔야 되는데 나 지금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이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어저께 나올 때 저는 이거 왜 김만배를 풀어준 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뭡니까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기 또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 두 번째죠. 두 번째 출소입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나와가지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만배 나와가지고 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몇 시간째 자해 소동을 벌인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뭐 그 도망갔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은닉도 하려다 걸렸고. 그렇죠. 네. 그 소위 저기 누굽니까 오토바이맨 네. 그 쌍방울 부회장까지 했고 뭐 화천 했던 그 사람한테 390억을 네. 수표로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네. 검찰이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 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른 혐의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도대체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누가 그러면 구속영장 기각을 했나? 예. 판사 이름을 봤더니 네. 이제 어차피 대장동 사건이니까 이준철 판사인데 네. 이분이 또 곽상도 50억 클럽을 또 1심에서 무죄를 그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저분은 도대체 그러니까 법리 적용을 깐깐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이 좀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있는지
저는 그 당시 제가 그 1심 무죄 판결 봤을 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검찰은 이미 제시할 걸 다 제시했거든요.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 전 의원을 대리해서 받은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는 너무나 그러니까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리 적용을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네. 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아들 돈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돈을 준 적이 없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이 간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별개다. 네.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는 별개. 여기 받은 거에 그건 뇌물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정말로는 검찰이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2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기대되는 거고 어쨌든 좀 우연의 일치지만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장동 크게 보면 다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특정 판사를 공격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 50억을 무죄를 주면서 클리앙이나 뭐 이런 데서 저분의 얼굴을 많이 돌렸어요. 뭐 잊지 않겠다 당신 이름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또 이재명 지지자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의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인데 예. 지금 김만배 씨는 대한민국에서 증거 인멸로는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신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쫙 퍼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의 일탈로 가져가고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 있도록 냅두는 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를 수습을 하고 그림을 바꿔버리려고 했던 게 김만배의 큰 그림이었고 그게 지금 대장동 수사를 지금 이제 2년 넘게 해오면서 네. 드러난 현상입니다.